자, 11주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보이시는 정면도 이거 한 장을 그릴 겁니다. 원래 11주차 때 그려야 될 거는 이거 하나랑 단면도 하나, 그리고 입면도 하나, 그리고 단면도 하나인데요. 저희가 단면도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주도 이거 정면도가 좌측면도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면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좌측면도를 연습을 안 하셔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아마 시험 문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이 좌측면도 안 그린 것들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제하실 때는 우선 이 정면도를 한번 해보시고, 네. 원래는 대면 수업이었으면 이걸 다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과제량이 과목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이 정면도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가 다음과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 좌측면도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런 데도 스터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완성된 본을 우측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작업을 할 때 뭐 필요하다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우측에 있는 소스들을 조금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작업하셨을 법한 이런 2층 평면도 혹은 1층 평면도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파일들 이렇게 가져올 건데요. 이렇게 쓱 드래그를 하셔서 네,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C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되어져 있는 것까지 제가 해드릴 겁니다. 네. 배치 여기까지 배치 딱 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 상태의 배포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포용이라고 해서 2016 버전 활용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 상태까지는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어디 갔니? 2013.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2016 완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 어느 정도 이 가이드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선을 쭉 빼가지고 자 여기 도로랑 이런 것들 요소들이 어느 정도 이 공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요. 여기다 전 빨간 선을 살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정면도잖아요. 정면도면 아이고 정면도면 지금 프론트 뷰, 엔트런스 뷰 여기 주 출입구 부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쪽 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좌측면도로 시험을 본다 라고 하면 이거 쓱 드래그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자 복사를 F8키 눌러서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좌측면도는 서쪽이 되겠죠. 예, 이쪽 좌측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해서 예, 이렇게 배치를 해서 도면에다가 참조선들을 내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센터 라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터 라인을 가지고 라인을 쭉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파란색인 이유는 이게 도면 색상.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일단 빨간 선을 해놨잖아요. 빈 공간 슬롯을 좀 맞추려고 제가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라인 해서 쭉 밑으로 쭉 밑으로 쭉 밑으로 쭉 밑으로 쭉 밑으로 각각의 선들을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와 사이거리가
맞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0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삐뚤렀던 이유가 3000이 아니지? 왜 그러니? 제가 아까 전에 이 선을 만지면서 틀어졌네요. 이렇게.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서 꼭 한 번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어쩐지 아까 전에 이걸 맞췄었는데 지우고 이제 DI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제 3000 맞죠? 여기가 2400이 맞는지. 저게 잘못되면 초반에 낭패를 봅니다. 초반에 시작을 잘못하면 끝에 가서 큰일 나거든요. 수정을 못 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대지 경계선도 있긴 한데, 조금 밑에 대지 경계선도 꼭 빼줘야 돼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의 제한선이잖아요. 그래서 꼭 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저희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봐주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있는 여러분들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대지 GL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도로고 모두 이 건물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선 저 도로를 그릴 건데요. 도로의 레이어가 이 COL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도로의 레이어입니다. 좌측 면도랑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좌측 면도에 있는 GL 라인을 가져다가 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라인에 있는 이 GL 라인이 그냥 보기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DI로 찍어보니 200 정도에 있네요. 그러면 옵셋 하셔가지고 200만큼 하셔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만큼 하신 다음에 레이어 색깔을 도면층 색으로 꼭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자꾸 도면층으로 안 돼 있어서 제가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구분선과 건물이 놓여져야 될 구분선을 나누어 줄 건데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건물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평평한데 도로는 아마 배수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약간 굴곡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에 대한 라인도 쭉 임시로 지울 거예요. 이건 활용하고 쭉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도로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인을 하나를 그려주고, 자, 옵셋으로 한 150만큼의 위치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 R 값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게끔 이 아크를 가지고 작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잠깐 꺼주시고요. 쓱 클릭하시고 쓱 클릭해서 이 비스듬하게 R 값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옵셋으로 동일하게 이번엔 200만큼 여기 R 값으로 이루어진 200만큼 해주시고, 여기에서 연장선을 슉 빼줄 건데, 연장선을 이렇게 선에 갖다 주면 그 선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선이 쭉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F8키를 눌러서 직교 라인으로 라인을 떨어뜨려 준 다음에 트림,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 네.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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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각각의 선들을 제가 작도를 해주고 여기 있는 나머지 있는 선들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선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선을 기준으로 TR 해서 이쪽 부분 날려주고 라인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센터 라인은 꺼주시고요. 왜냐면 솔리드에다가 이제 해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치를 줄 거라서 해치를 주는데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 해치를 줄 겁니다. 그건 어디냐면 이 패턴을 솔리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솔리드를 클릭해 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 선택점으로 딱 해치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ESC를 누르시고 나오신 다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선을 자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선들이 간혹 가다가 끊어져 있거나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조인이 완벽하게 돼 있을 겁니다. 끊어져 있는 데가 있나 없나 제가 여기 끊어져 있나? 잠깐 이동을 해볼까요? 네, 끊어져 있네요. 이런 데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겹쳐 있어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CO 복사를 해서 잠깐 빼주고 여기다가 선을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조인 해주시고 그러면 완벽하게 이게 결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무브를 통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조인인 것과 아닌 것 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가 이제 조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중복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치. 그 다음 해치를 다시 주고 조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해치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잘 들어가죠. 자, 그래서 기준 바닥 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센터 라인 선들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월이라고 해서 벽체를 만들어 줄 건데 벽체를 만들어 주기 전에 또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각각 층고 자 여기 보시면 GL0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그라운드 레벨 해가지고 땅바닥이 제로 레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단부 1000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계단을 올라가면 한 800 정도 되고요. 이거 1층 바닥 퍼스트 플로어 1000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바닥 레벨이 1층 바닥 레벨이 땅보다 한 1m 정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뭐 습입차거나 뭐 다양한 간단한 뭐 재난 상황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물 같은 거 침범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띄워주고요. 그 다음 1층에서 여기까지 층고가 3600인데 사실 층고는 아니고요. 2층 바닥까지 3600입니다. 텍스라고 하죠. 저희 각각 방 천장까지 한 2600, 2400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엑셀이라던가 난방을 위한 요소들이 바닥에 깔릴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역시 3600, 3600의 레벨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3600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옥상 부분에도 이런 지붕 부분까지 3600만큼 아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 도면에 표기가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시험 볼 때도 만약에 이 좌측 면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누락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도면에 없다면 어느 정도 유출을 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험 볼 때 제가 이걸 정확한 스케일 100분의 1 스케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케일로 재해 가면서 각각의 수치를 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유인물 배포를 안 하기로 협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예,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리는 거나 아니면 그게 없다면 그냥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잠깐 바깥으로 조금 빼놓을게요. 센터 라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만약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옵셋을 해서 천 정도 우선 줄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비대면으로 시험을 신청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유인물을 사전에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네, 레벨 1 유선은 굳이 필요가 없네요. 보니까 X 추주죽 5까지 이 정도의 선들만 필요합니다. 다시 월 레이어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이게 1층, 2층, 3층, 4층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옥상 부분에서 선을 내려주도록, 옥상이래요. 1층 평면도 부분에서 이 벽체도 역시 참조를 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정확하고 편합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요. 쭉 이렇게 연장해서. 그러면 안쪽 벽체 부분도 우선은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외곽 여기도 쓱 가져와서 외곽.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요. 참조해서 쓰는 게 보세요. 이게 대지경계선이거든요. 쭉 가져와요. 대지경계선. 쭉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 아까 대지경계선 소스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시험 볼 땐 그리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대지경계선이야. 하고 이거 레퍼런스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지경계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옥상 부분 보시면 여기 8200 위치에서 여기가 2400입니다. 나중에 스케일로 재보시면 아실 거예요. 2400. 그러면 가장 편한 방법 옵셋 하셔가지고 바닥 이게 8200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옵셋 하셔가지고 2400만큼 올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차피 이 선 또 지울 거예요. 다 하자마자. 자, 선을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우선 슉 길게 그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지워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거고요.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 그리드를 보면 계단실 부분이 X2부터 X3까지입니다. 이 부분까지 그릴 건데, 자, 보시면 라인을 이게 그리면서 계속 아마 수정사항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계속 수정사항들이 발생이 될 거라서요. 여기에서 라인을 그려주는데 여기까지 그리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옥상에 요 라인이 이것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니? 이게 갑자기 풀렸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만큼의 값이 600입니다. 그래서 자, 요 선을 위로 600만큼 더 돌출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선 있으면 라인을 가지고 쓱 해서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옵셋을 해주시고요. 150만큼. 벽체 두께가 300이니까 150만큼 이렇게 옆으로 빼주고 얘는 지워줘도 됩니다. 그 다음 라인을 쓱 더 그리신 다음에 라인을 여기에서 옵셋으로 150만큼 이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쥐어주시면 되고 TR 해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작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600 라인인데 이 선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선 필요 없고 선으로 쓱 그려서 네, TR 해서 이쪽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TR 해서 그러면 얼추 외곽 라인 경계선들에 대한 작업이 끝난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요. 그러면 이 정도 실루엣을 갖고 있군 이 건물이. 이 정도 실루엣을 여기 보시면 뭐 겹벽이 조금 있긴 한데 저런 거는 또 50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실루엣, 이 돌기 형태의 실루엣을 현재 잡아준 겁니다. 이만큼을. 자, 그 다음부터 할 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1층부터 작업을 하면 됩니다. 1층부터요. 자, 그러면 1층 부분부터 쭉 작업을 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쭉쭉쭉 당길 거예요. 평면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디냐면 이제 이 부분 계단부터 막 이런 거 있죠. 현관문 좌측 우측. 네. 이 창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희가 현관문만 그려볼 거예요. 네, 창문은 기존에 있는 거 그냥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해보면 자, 이미지를 다시 보시면 여기가 4600의 위치인데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0이고요. 2400. 그러면 아까 3600이라고 했으니까 3600 빼기 2400 하면 1200. 요게 1200입니다. 네. 그래서 자, 위에서 밑으로 1200만큼 우선 내려볼게요. 1200만큼 위에서 밑으로. 그럼 요만큼이 기단부가 되는데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여기가 중심선인데 요만큼 150대 있고 요만큼 150대에서 300짜리 두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평면도 그리실 때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위에서 밑으로 슉슉 이렇게 길게 내려주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면을 다시 보면 2층 기단부 플로어 플랜 밑에 부분까지 1200 여기도 1200이거든요. 요 밑에 창호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옵셋 해서 1200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끊어주시면 네, 끊어주시면 TR 해주시고 이 위에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 있구나. 각각의 창호를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창호가 준비가 돼 있죠. 여기에. 이게 창호가 저기 몇 자리더라? DI 저기 아마 2000 이게 사이즈가 다른 건가 본데. 자, 맞아요. 저희 거는 아마 5100짜리일 텐데 DI 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5100짜리 세 번째 있는 거네요. 자, 요거를 CEO 근데 이거 블럭을 한번 해줘야겠네요. 편집하기 편하려면 블럭 해주고 5100짜리 해주시고 요거를 CO 하신 다음에 배치를 하러 가겠습니다.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배치만 해주시면 되고 RA가 아마 같을 겁니다. 5100.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여기가 약간 부족한 부분 역시 이렇게 사실은
덧벽이라고 해서 요만큼 벽체가 더 갈 겁니다. 그럼 이쪽 부분도 위에서 선을 내려야겠죠. 어디냐면 여기에요. 네, 여기 선을 당연히 내려서 쭉 내려서 밑으로 이렇게 선 내려주고, 여기도 선을 내려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그 다음 다시 도면을 보면 여기도 기둥이 있고 이 우측도 기둥이 있네요. 여기도 내려야겠죠. 어디서 내리냐, 여기 라인 선으로 반듯하게 내려주고, 여기도 라인 선으로 반듯하게 내려주고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다시 보면 계단이 들어와요. 예. 사실 여기가 계단 하나의 스텝이 200이면 좀 크긴 하지만 200으로 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800이에요. 자, 그러면 라인으로 그냥 선을 그려요. 근데 계단이 다 지우고, 계단이 안쪽 벽체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요거를 옵셋 해가지고 200만큼 위로 하나, 둘, 셋, 넷 해주시고, TR 해서 여기에서 이 밑에를 날려주면 이게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계단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문은 저희가 같이 그려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려볼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벽체가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약간씩 이렇게 모양 때문에, 의장적인 디자인 요소 때문에 여기 약간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이게 다 50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50, 50. 여기도 외부 덮여 있는 벽이 또 있어요. 이것도 50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있는 창호를 그릴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룰에 맞춰서 그릴 겁니다. 자, 창호는 윈도우로 해주시고요. 도면층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호는 여기서부터 여기 위치까지 그릴 건데요. 자, 렉탱글로 심플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거는 여기에서 이 프레임 값은 다 30. 발코니 여기 있는 것도 3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30 통일할게. 뭐 당연히 회사나 브랜드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그리기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통일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쪽에서 30만큼 해줬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요거를 X로 터트려 주고요. 그 다음 요거를 옵셋 하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300만큼 안쪽으로, 여기도 300만큼 안쪽으로 하신 다음에 다시 30 안쪽으로 해주고요. 자, 지금 뭘 한 거냐면, 여기 창호가 있는데 슉슉슉 볼게요. 이렇게 사이드 창, 이 문 위에 있는 창, 이거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지? 생각나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000 해가지고 1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문이라서 뭐 이렇게 덧벽까지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문이기 때문에 슈슈슈슈슈, 바닥에서 여기 1000, 여기서도 1000, 여기서는 이거 몇이지? 500이었나? 잠시만요. 도면을 잠깐 살펴봐야겠네요. 100이었구나. 여기서는 이 밑에서 위로 100 옵셋 하셔가지고 100만큼 해서 위로 해서 마치 걸레바지처럼 이것도 X로 터트려 줘야겠네요.
그러면 얘도 바닥에 있는 건 지워버려야겠네요. 그 다음에 ext 하면 익스텐션 눌러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잠시만요. extend 해주시고 아이고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할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tr 하신 다음에 이쪽과 트림을 가지고 여기는 다 이렇게 깔끔하게 날려버리시고 이 재단 작업이 많아서 이 영상 찍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테스트 할 때는 한 번씩 다 그려보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잘라버리고 이렇게 여기도 tr 여기도 tr 아이고 잘못했어. tr 자르고 해서 그때그때 체크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위에 부분 선역시 그려야 되는데 옵셋 하셔가지고 500만큼 아이고 이렇게 500만큼 내렸으면 다시 한번 옵셋 해가지고 30만큼 프레임은 무조건 30 해주시고 tr 한 다음에 쓱 해주시고 이 꼬다리들은 날려주시면 돼요. 꼬다리 당연히 여기는 꼬다리도 있다 날릴 거예요. 아이고 tr 하셔가지고 꼬다리 날려주시고 요거는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안쪽에 또 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렉탱글을 더 그리고요. 이게 더 그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옵셋으로 자 옵셋으로 120만큼 안쪽으로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여기 핸드레일 부분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다시 그때 꺼지니까 핸드레일 부분이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라인 하셔가지고 라인 중심선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쪽으로 50씩 할게요. 옵셋 하셔가지고 그냥 50씩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가운데 선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을 옵셋해서 한 15만큼 해주면 되겠네. 15 핸드레일과 유리 사이 간격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끝에 X로 터트려 주시고 여기에서 옵셋으로 70만큼 하셔가지고 안쪽으로 이것도 X로 터트려 버리고 옵셋으로 70만큼 해서 안쪽으로 이쪽에서 안쪽 대체 이거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보시면 자 옵셋 해주시고 F 필렛 해주시고요. 자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아이고 반대로 했다. 옵셋해서 필렛 F 해서 요거 하면은 tr 하셔가지고 쓱 해주시고 슉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띄기 해주고 띄기 여기도 슉 그냥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100으로 줬죠. 100으로 줬으니까 4개 25씩 옵셋 25씩 해서 클릭 25는 할 필요 없고 요거는 그냥 달라 보이게 회색으로 바꿔줄게. 자 이렇게 하나 했어요. 여기도 F 하셔가지고 클릭 다시 한번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하시고, 네, 그 다음에 TR 하셔가지고 트림으로 다 잘라버리고 자르고 아 이거 엉뚱한 거 시간이 많이 소모해야 되네.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보니까, 예, 애석하게도 CAD 많이 안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1학년이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우선 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블럭 한번 해주셔도 되고, BLO CK 블럭해서 얘는 현관문이야 이렇게 한번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 우측 부분에 1층의 우측 부분에도 이제 창호를 배치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는 이 창호를 복사해서 C으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치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창호가, 저긴 창호는 제가 지워버렸나봐요. 지웠군요. 그럼 그래야지. 여기는 그려주세요. 네. 시간이 늘어나니까 전 완성본에서 그냥 가져올게요. 네, 저는 그냥 완성본에서 가져왔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DI로 재보면, 네, 5700짜리에요. 여기 있던 게 5100짜리거든요. 5700에 맞게끔 이거 30, 네, 여기 좌측에 있는 거 사이즈 참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라인, 벽체선을 가지고 또 라인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라인 해서 밑으로 쓱 늘려서 길게 그려주면 딱 이렇게 맞을 겁니다. 그럼 현재 이제 1층 부분까지 작업을 했고요. 자, 2층 부분 보시면 이제 2층 부분 여기 창호를 배치를 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벽체선을 쭉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약간 또 이 겹벽, 네, 덧벽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50씩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그러려면 여기가 8200 기준에서 얼마만큼이 떨어져 있냐면, 한 600 정도 떨어져 있네요. 여기서 여기가 600. 그러면 자 볼게요. 이게 8000짜리니까 이거 이 선들은 우선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여기에서 옵셋으로 600만큼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 다음에 옵셋 선을 하나를 더 그리고요. 옵셋을 할 건데 여기도 옵셋을 할 거예요. 얼마만큼 띄울 거냐면 옵셋으로 50만큼, 5cm죠. 네, 5cm만큼. 그리고 여기도 5cm만큼 띄워요. 그러면 여기 있던 선 지우고 여기 있던 선 지우고 해서 선을 가지고 이렇게 600만큼 위에다가 선을 그리고 요거는 지워져 버리면 돼요. 600짜리는 여기도 선을 그리는데 보니까 선을 좀 더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창호 부분이 거기까지 되어져 있어서요. 그러면 요거는 자
라인으로 유리 윗부분까지. 그 다음에 F로 얘랑 아이고 반대로 F로 안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합쳐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TR로 해서 바운더리 라인 선을 요거로 잡아주시고 여기 안쪽에 있는 선들은 다음과 같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게 무슨 작업이냐?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 우측 부분의 2층 부분 메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600이고요. 그 다음 여기 2층 부분에 있는 창들을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2층에 있는 창들 를 배치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또 없네. 예. 여기도 그려주세요. 어느 위치냐면요. 자, 근데 여기는 그리려면 또 어느 정도 사이즈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옵셋을 하시는데 350만큼 해서 여기서 안쪽으로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정리를 하면서 3300에 2400. 자, 라인을 이쪽으로 3300 그리고 위에 방향으로 2400 그 다음에 옆에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자 TR 해서 자 이게 3300 그리고 2400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 여기 옆에 있는 치수도 참조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셔서 작업하시고요. 네, 다행히 여기 가운데 창호는 지금 파일이 있어요. 제가 제공해 드린 거에. 네. 요거를 자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건데 가이드선은 2층에 있는 창호의 가이드선의 높낮이는 다 동일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끝에서 붙기 때문에 자 C5 해서 복사해 주시고 가져가서 이 덧뼈 끝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워주시고 이 가이드선 지워주고요. 여기 보시면 끝에 프레임이 사라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끝에 프레임이 안 보여요. 왜냐면 이 덧벽이 생기면서 이 뒤에 있는 프레임 부분이 가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동일한 거를 다음 학기 때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하면서 좀 더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2차원보다는 3차원이 좀 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다음 시간에 스케치업 모델링 파일이나 일부 파일들을 참조용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벽이 조금씩 돌출이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50씩 돌출을 더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끝에 엔드 부분이 이쪽이잖아요. 네, 이쪽인데 네, 끝에 엔드 부분이 이쪽인데 이쪽에서 위에 방향으로 더 50만큼 돌출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도 50만큼 지금 여기에 기준에 맞춰서 이게 벽체선이 위에서 그대로 내려온 건데 50만큼 더 이쪽 2층 부분만 움직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라인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부분을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이 선을 이쪽으로 50만큼 더 내밀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밀기 해주시고, 라인으로 라인으로 위에 방향으로 더 이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위로 50만큼 더 돌출시키고, 라인 맞죠? 오케이. 더 돌출시키고 라인으로 이쪽에다가 연결하면 되겠네. 라인으로 여기다가 딱 만나게끔 해주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요것과 요것과 밑에서 여기 요 선 사이에 있는 것들은 선택해 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딱 맞네요.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더 삐져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제가 밑에 층에 있던 오브제 파일을 예제 파일 한 개만 남겨 그 위에를 지워서 여기는 X로 터트려 주시고, 이걸 트림으로 다 잘라내야 돼요. 뒤에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 벽에 가려져서.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쑥 트림으로 잘라내면 깔끔하겠습니다. 선이 어디까지 딜리트 해볼까요? 오케이. 선이 없죠?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여기 다 해치로 마감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위에 이런 참조선 가져왔던 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고, 얘는 필요하네요. 이렇게 컨트롤 Z, 컨트롤 Z 해서 TR 해서 선택하시고 위에를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요것도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무슨 선이냐면 지금 요 선이거든요. 기역자로 이게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거라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음영되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약간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냥 이쪽에 선들을 좀 끊어줘야겠네요. 위로 올리고 라인을 밑으로 내려서 요것과 요것 요선 요선을 그리고 이쪽 선을 하늘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있는 이 예비선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이제 이면도 그리는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다가 치장을 할 거예요. 치장 좀 더 있어 보이게.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밑으로 빠져나가 있는 거 TR로 다 이거 월선만, 중심선은 내비두고 다 제거. 빨간 선 지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지경계선이 여기 하나가 밑에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또 움직일 건데 기준을 따야겠죠. 라인으로 기준을 위에서 밑으로 빡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선 하셔가지고 그래도 좌측하고 우측 높낮이를 맞추려고 또 가이드를 또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CO 해서 여기로 배치 해주시고, 요선 지우고 요선 지우고 하면 이렇게 대지경계선 각각 건물 좌우 우측에 대지경계선을 배치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이거 선 쭉 내렸었잖아요. 요선
여기 이제 끊어줄게요. 상단 슉 해가지고 TR 해서 요거 기준으로 위에 4 날려버리고, 네. 그 다음에 지워버리고 위에 1 요거 있었죠? 요거 라벨, 그리드 라벨을 CO 해서 복사해 주시고 갖고 와요. 이렇게 배치 해 주시고 요거 무브 해서 위에 방향으로 한 30만큼 30 너무 작네. 무브 해서 위에 방향으로 한 500만큼 500만큼은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거 요것도 CO 해서 여기 하다가 선 하나 지워버렸네. 네, 이쪽인데 어차피 뭐 다시 추가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선을 빨간 선 하나를 쓱 그려준 다음에 TR 해서 이 가이드선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거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날려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 선 지우고, 근데 지금 이 선이 필요하니까 CO 해서 갖고 와서 밑으로 이렇게 배치 해주면 아주 깔끔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체에 어느 정도 양감을 주려고, 얘는 제일 앞에 튀어나온 애야. 그 다음에 이쪽 요 선은 여기 외곽 라인은 그 다음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 해서 컬러링을 따로 이렇게 줄게요. 컬러를 다르게 배치. 그리고 요 선은 자, 이거는 또 다른 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색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벽이 이게 앞에 뭐가 더 튀어나와 있고 들어와 있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치를 줄 거니까 해치 레이어를 켜주시고, 네. 그 다음 ESC 해준 다음에 해치 해주고요. 이게 패턴 중에 AR 샌드라고 되어져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 중심선을 잠깐 꺼줄게요. 중심선을 끄신 다음에 동일하게 해치해서 AR 샌드 이쪽으로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해치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AR 샌드 옆에 뭐 사실 다른 거 넣어주셔도 되는데 AR 이걸 어떻게 읽을까? RSHKE 예.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비율이 조금 크죠. 예, 커요. 커서 이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 축척 비율을 0.25 해서 다시 한번 0.25 해서 이렇게 조금 사이즈를 조밀하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 형식으로 여기다 패턴을 넣을 건데, 그 패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선은 그리드로 매지 라인을 줄 거예요. 그리드로. 그러면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슈퍼 해치라고 있었어요. 슈퍼 해치. 자, 요거를 REC 해서 슈퍼 해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뭐 그래야죠. 자, 여기에서 요거를 하나를 참조해서 들고 와요. CO 해서 이쪽으로 쑥 들고 와요. 이렇게 슈퍼 해치가 잘 먹는지. 그 다음에 BLOCK 해서 얘 노출 콘 해가지고 선택점 지정해서 뭐 위에 부분 찍어주고
객체 선택해서 이렇게 찍어주고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슈퍼 해치 해서 블럭을 배치를 할 건데, 요 블럭이죠. 확인을 누르시고, 대충 한 어차피 보이는 부분만 할 거니까 얘를 너무 딱 시작하는 것처럼 안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 각도 0도 예스 해주시고,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시고, 위치를 찍어야죠. 이게 영역 찍었는데, 그 다음 다시 해볼게요. 뭐 문제가 있나? 네, 여기 슈퍼치를 주려고 했더니 여기 약간 선이 열려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이렇게 좀 닫아줄게요. 될지 안 될지 돼야지 편한데. 아니 또 일일이 다 그려야 되거든요. 슈퍼치 안 되면. 안 되면 그려야죠. 일일이. 자, 다시 한번 슈퍼 해치 해주시고, 다 와서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딱 스페이스바 연속으로 난리나게 누르고, 스타트 위치만 잡아주고 빡 찍으면 되는데 유효 해치 경계를 찾지 못했대요. 팀장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흰색 0번으로 가이드로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나중에 지워버려야겠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얘가 나중에 중복되니까 폴리선이 있어요. 폴리선은 닫혀있는 선이거든요. 어차피 해치만 그려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닫혀있는 선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슈퍼 해치 블락을 잡고 확인 누르고 배치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코너 퍼스트 코너 누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누르고 스페이스바 빡 됐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폴리선 있잖아요. 요거는 저기니까 내비두고, 여기 아마 폴리선이 하나가 있을 텐데, 젠장. 이거 잠깐 무브 해볼게요. 이렇게 같이 먹는 거구나. 선까지 몰랐어요. 자, 어쩔 수 없지. 자,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터트리는 거 아닌가? 빵 터트리면 안 되네.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슈퍼 해치 주고, 그 다음 여기도 해치, 나머지 부분도 해치 주면 돼요. 폴리라인으로 우선 요렇게 하고, 나중에 플로팅 했을 때 문제 있으면 그때 편집하면 되지 뭐. 자, 폴리라인으로 또 이렇게 슈퍼 해치가 이런 거 할 때 좀 유용하긴 한데, 나중에 안 될까봐 블럭 하셔가지고 확인 누르고 클릭하고 스페이스 퍼스트 코너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퍼스트 코너 나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다. 근데 요거 레이어는 해치 레이어로 그냥 바꿔줄게요. 해치 레이어.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폴리라인 두 번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된대요.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완성본에서 폴리라인으로 다 그려요. 이렇게 빡 그리고
그 다음에 슈퍼 해치 하신 다음에 빵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선택 해주시고 스페이스바 빵 스페이스바. 저렇게 잘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너 몇 번 레이온 해야겠다. 레이 ISO. 그래서 안돼. 요것만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슈퍼 H. 항상 새로운 거 하려면 이게 문제군요. 확인. 빡. 엔터. 해치 레이온 또 켜줘야겠네. 알겠다. 오케이. 슈퍼 해치. 아니, 원래는 이거 제가 테스트할 때는 노가다로 했었거든요. 노가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지난주 이렇게 했지. 생각이 나가지고. 자, 요거 또 다시 한번 해치 레이어로 바꿔주고. 오케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 온 해서 전부 다 켜주고, 이제 나머지 여기 한 군데 남았네요. 자,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폴리 마지막에 이것만 하면 끝나요. 폴리 라인 하셔가지고 선택 이쪽도 그래야지. 이렇게 뭐야 안돼. 잘못 눌렀어. 위에 있는 제 손을 같이 눌러버렸어. 자 그리고 레이 ISO 스페이스바 0번 레이어만 오케이 해주시고. 너 왜 또 파크니? 레이어 잘못 선택했네. 너 0번이야. 닫기 0번. 그 다음에 해치 레이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슈퍼 해치 블럭 확인. 클릭해주고 스페이스 해준 다음에 first 이렇게 해주고 스페이스 빡.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두 번 돼 있나? 슈퍼 엣지. 왜 안 되네. 스페이스 클릭. 지금 파크로 돼 있구나. 잠깐만. 해치로. 오케이. 해주고 스페이스 빡 스페이스.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완벽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 온 하시면 이게 다 끝났고요. 요거 안 끝났네 아직. 참조선들 배치해야 돼. 참조선. 여기서 참조선 중에 하나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 참조점인데요. 이거 폴리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딱 해보면 39.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선을 선택하시고 여기 호가 있어요. 호 눌러주시고, 자 요걸로 그리는 거예요. 아크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로 조율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 폴리선이에요. 얘는 원이 아니라 요거 원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시작 세그먼트 폭 39.5
엔터. 아이고 다시 이거 39.5 엔터. 그 다음에 밑에도 39.5 엔터. 전역폭도 39.5 엔터 하면 이런 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점. 네, 요게 요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약간 뭐 스케일 늘릴 수도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각져 있죠. 이건 알리 해가지고 하면 부드러워져요. 다시 네, 저거 하는 거 하는 거.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배치만 하면 돼요. 배치 무브에서 배치를 제 영상에 따른 찍지 않을게요. 이 나머지 것들 있죠. 요건 이렇게 다한 건 지워버리고 예, 여기 있는 것들 다 도면대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전 배치한 영상까지 안 찍을게요. 그런데 요거는 한번 보실 게 있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 이 파이프거든요. 이게 스틸 파이프 난간 본 건데 이게 지름에 대한 난간 기호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지름 기호 중에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뭐 문자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링 하셔가지고 이거는 지름에 관련된 기호이다 라고 해서 저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웬만한 기호들 같은 경우에 걔 목적만 알면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구글로 찾으시면 큰 문제 없이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 좌측에 있는 이 정면도 해주셨고요. 원래는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하는 건데 우측에 있는 거는 쉬워요. 좌측이 어렵고 그래서 요걸 할 줄 알면 우측에 이거 시험 만약에 봐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왜 이러냐. 자, 큰 문제 없이 제작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둘 다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꼭 적어주세요. 다 끝나셨으면 원래 다 해가지고 나중에 도록을 모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업 마치기 전에 이번 주는 그 실시간 수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별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CAD가 숙달이 되신 것 같아서 차라리 1대1 원격이 필요하신 분들만 제가 리터치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이번 주는.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